시험 범위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게 되겠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 구멍들을 채우지 못해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구멍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이 구멍이 때문이에요. 오늘 강연은 공부 방법 편이에요. 일단 오늘 강의는 본질적인 내용에서 시작해서 후반부에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과목별 공부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가수 나훈아 씨께서 신박한 노래를 지으셨어요.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발표하셨던데, 다들 아시죠? 그 테스 형이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를 얘기한다는 거. 그 테스 형이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서양에 이제 우리 테스 형이 있다 그러면 저희 또 동양에는 또 공자 형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하게 아는 것이다. 훌륭한 성인분들이 알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메타인지를 옛 성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밝혀진 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이제 메타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예를 들면 이만큼 시험 범위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게 되겠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 구멍들을부터 채워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 구멍들을 채우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채워져 있는 부분들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 구멍들이 이제 여전히 남은 채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구멍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구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구멍을 보는 눈, 찾는 눈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김경일 교수님, 굉장히 또 유명하신 심리학과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어쩌다 어른에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어떤 방송의 연구진들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에게 이제 영어 단어를 20개 외우게 하고 테스트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테스트를 보기 전에 네가 몇 개를 외울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A라는 학생은 20개 중에서 15개를 맞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B라는 학생은 20개 중에서 10개를 맞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보니까 A라는 학생은 12개를 맞췄고, B라는 학생은 실제로 딱 10개를 외웠어요. 그럼 A와 B, 이 학생 중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정답은 B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특히 상위 1% 학생들은 바로 이 B 학생처럼 본인이 예측한 것과 실제 그 결과의 차이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제집을 풀고 막 집어넣는 것보다 설명을 하거나 백지에다 직접 꺼내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시면 되게 좋다고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직접 좀 설명을 해보게끔 하면서 본인이 직접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보는 연습을 시키신다면 굉장히 그 공부의 효율과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얘기는, 메타인지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많이들 보시나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는 빌런 사장님들이라고도 부르시던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시청자도 알고 백종원 씨도 알고, 심지어 뭐 사회를 보는 김성주 씨, 이런 분들도 아는데 딱 한 사람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즉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것이 결국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를 결국은 어떻게 기를 거냐라는 측면에서, 소위 공부의 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공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언제 어떤 범위를 갖고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교재로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 될지가 시나리오처럼 머리에 쭉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머릿속에 쭉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공부의 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타인지를 기르는
듣는 게 단순히 타고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속적인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니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세요. 뭐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공부를 떠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예측하지 못하면 본인이 세운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3시간 걸릴 공부인데 나는 그냥 1시간 만에 이걸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보면 사실 그 계획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게으르거나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갖고 테스트를 보면 결과가 어떨 것 같니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 답답하신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목표가 90점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공부가 한 70점밖에 안 됐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공부 다 했어? 물어보면 아이들이 당연하지, 완전 다 외웠지, 90점 뭐 껌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문제집을 풀려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호경보급으로다가 비가 쭉쭉쭉 내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다시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또 몇 시간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이번엔 진짜 90점만큼 했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다시 또 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비슷한 정도의 오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만큼밖에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90점만큼 공부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70점만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러면 이 메타인지의 역할은 바로 그 20점의 갭을 채워주는 거예요. 왜 상위 1% 애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바로 그 20점의 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눈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내가 결과를 예측해보고 동시에 실제 결과를 보면서 이 차이를 비교해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되돌아보고 피드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함께 피드백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아이의 대답을 듣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 좋은 공부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계획과 전략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으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좋은 공부 전략, 좋은 계획이라는 건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만 나와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어떤 그 가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비교해보면서 이 가설이 맞다 틀리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방법을 해보겠다까지 이어지는 어떤 사고방식인 건데 아이들이 본인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찾아갈 때 있어서 바로 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도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본 어떤 시험지, 어떤 테스트지 그 결과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험지 모으는 걸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자꾸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내가 혼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비난이나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엄마와 함께 또는 아빠와 함께 대화해 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을 아이한테 좀 각인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제가 구체적인 계획 세우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숙제가 10페이지라고 했을 때 10페이지를 통으로 예측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일단 한 페이지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걸리는 시간이 뭐 5분이다. 그러면 10페이지 하는데 대략 50분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초등 때 생각보다 숙제를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이렇게 끝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에서 리사손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쟁에서 내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숙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생각보다 학습 수준이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공부를 끝내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쉽고 빠르게 학습 목표에 도달했을 때 성공에 도취돼서 자기 자신이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바로 이때 메타인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골든타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어머님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되냐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도 정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라고 이사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더 나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을까에 대한 접근, 질문을 던져보고 동시에 제가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집어넣은 거, 그냥 문제를 풀고 100점 맞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는 지식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준다면 아이에게 메타인지 학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중력에
능력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이어가 보죠. 여러분, 집중은 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서울대 학생들 100명 인터뷰했을 때 다 물어봤어요.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됐냐? 100명 중에서 95%가 공부 방해 요소 1위로 꼽았던 게 있었는데 바로